뭐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왜 노인의 나라, 초고령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생률이 계속 이렇게 저하하는 이유나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네. 사례를 들으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경제 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식들을 너무 흔히 말하는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부양 부담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학계 출산율 같은 거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네.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뭐 정치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만 해도 식료품 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굉장히 집값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흔히 말하는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가지고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의견 그렇다 얘기해서 그다음 대학 문화 자체가 이제 줄 세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도 뭐 물론 이제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를 그만큼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지금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가 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고 간병비 같은 것들은 지원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그다음에 외식비, 식료품비, 뭐 의료비 모든 것들이 사실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되고 노후 준비가 어려우면은 사실 애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애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예. 그러니까 소득은 사실은 이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은 부양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을 감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특히나 또 최근 세대들의 문제인데 최근 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 부양에 대한 또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이 부양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명씩 늘어나는 것들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을 좀 회피하고 그다음에 자식 낳는 것도 좀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조사들 같은 거 보면은 경제적 요인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경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기 지난 1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80조,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좀 정책에 좀 어떤 점이 이런 효과에 좀 발휘를 못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에 좀 입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 굉장히 빨리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같은 것도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식도 낳고 미래 세대한 흔히 말하는 미래 세대의 어떤 성장 사다리 타서 또 흔히 말하는 소득 변화 같은 것도 있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사실 기존까지 정책들은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철학 흔히 말하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설문조사 나오는 것들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 보면은 결국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아까 좀 말씀 안 드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 결국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것에 대한 또 흔히 말하는 실직에 대한 불확실성, 그 실직 이후에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다 겹치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것들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이런 체계이 기반이 돼야 결국은 흔히 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